그리고 말하는 모습과 걸어가는 모습, 앉은 모습 등등 여러 가지의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여자는 일반 여성과는 많이 다른 도화살과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명수 기자의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명신이가 이명수 기자를 설득하는 대화에서는 남다른 새끼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엄마인 최은순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명수 기자를 마치 유혹하던 조곤조곤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정말로 일반 여성답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밝혀진 이명수 기자의 명신에 대한 직접적인 실화는 정말로 과간입니다. 7시간 녹취록 외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줄리 명신이의 부탁으로 처음에 땡땡땡 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주얼리 명신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마주했던 자리라고 하나요? 그때 주얼리 명신이는 바로 앉아서 정자세로 이 기자의 그 강의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침대 같은 곳에서 늘어져 누워서 이명수 기자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명신이가 갑자기 이 기자의 손을 쓱 잡아서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그러더니 주변의 20대 여자 여직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이 오빠의 손금을 봐줄게.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 오빠가 밤일을 잘해. 손금을 보니까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대부분 낯선 여자가 그렇게 손을 잡고서 음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자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고 또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야한 이야기, 더군다나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이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음흉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친한 사이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이고, 특히 배움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저지림이 노출되기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즉 주얼리 명신이와 같은 이딴 천박하고 음란한 행위는 접대부 세계의 여자들이 돈과 권력이 많거나 잘생긴 남자들에게 꼬리치거나 또는 살짝 말로 흘려서 그 남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떠보는 전형적인 작업 멘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순진한 남자들, 한뚜껑처럼 평생 주입식 공부만 했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의사, 판사, 검사 등 이런 고연봉 전문직들이나 서울대 순둥이들, 먹고 사는 문제로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낸 남자들 등 이런 남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런 국가대표급 전문 생녀이자 요녀에게 완전히 이런 작업 멘트로 인해서 무장해제 당하고 노출당하는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멘트가 한번 듣게 되면 머릿속에 오래오래 공명음처럼 남아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큰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있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접대부 여자에게 혼자만의 짝사랑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줄도 모르고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망자분에게는 정말로 그분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 이은혜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그 이은혜의 전 남편 가평 계곡 그 살인을 당하셨던 그분이 저는 딱 이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금생의 현실적인 이야기고, 더 인과법으로 더 나아가면은 과거 상세 양중 인과법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전생에
그 업보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이 얘기를 돌아가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명신이와 그의 애미 최은순과의 법적인 다툼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의 이야기는 더더욱 과간입니다. 과거에 의사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간통을 벌였던 것을 목격했다라는 정대택 씨의 진술. 그는 명신이 최은순 모녀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얼굴과 신변을 드러내면서 한결같이 일관적인 진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자신이 결백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다라는 안혜옥 씨의 이야기와 센 언니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의 과거 이야기 등등 또 여러 패널 증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매우 문란하고 거짓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적으로 보더라도 얼굴이 보통 요염하고 교태가 있어 보이는 저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게 예뻐 보이는 얼굴, 중성적인 목소리를 하는 여자들, 대부분 유흥윤락업소 쪽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여자들이거나 또 남자들과 엮는 그 업종에 종사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상의 고서에서는 제가 위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특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이 음탕하다고 상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여자들이 매력 있는 남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남자들을 꼬시고 설득할 때는 목소리와 그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중성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자신의 슴과 촉감을 느끼고 남을 정도의 팔짱을 껴대는 것은 공식 외교의 자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버렸죠. 이 여자는 외교적인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대표이자 영부인의 품격과 수준이 미천함을 드러낸 불순한 행위로서 온 세계의 망신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 사진 중에서도 어느 작가에게 팔짱을 끼고서 더욱더 자신의 승가를 밀착시킨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정말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일반적인 여자들은 쉽게 본능적으로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또 국내외 공식석상에서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노에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왜 문란하고 음란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여자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